저희가 마지막 순서가 되었는데요. 긴 발표를 좀 들으신다고 좀 지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지역 소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그러면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제가 2년간 몸 담았던 공간입니다. 바로 부산의 대표 상권 중 하나인 부산대학교 상권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부산의 대표 상권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임대가 많아 보이지 않나요? 저는 본가가 부산이라 가끔씩 이곳을 지나치곤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져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부산대 상권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한 상인의 인터뷰에 따르면 호황기 때와 비교하여 매출이 70%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4분기 부산대학교 상권의 공실률은 23.4%로 상가 4곳 중 한 곳이 비어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 활기가 가득 찼던 이 공간은 현재 임대 문의로 가득 찬 죽은 상권이 되었습니다.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이미 현실이 된 우리 사회의 중대한 위기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59%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공실률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 5% 이내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인 반면에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시들은 심각 또는 경고 수준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하나둘 문을 닫아 공실이 증가할수록 지역은 활력을 잃고 주민들은 머물 이유를 잃어버린 채 지역은 점점 더 고립됩니다. 즉 이러한 생활 인프라의 붕괴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결과가 아닌 인구 감소를 다시 가속시키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물론 지자체나 정부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집행하거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기획하는 등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방문 증가라는 단기 효과에 그쳤습니다. 이미 끊겨버린 사람들 간의 교류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리링크를 제안합니다. 지역사회는 관계망 복원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 플랫폼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고 이를 지속시킬 상생보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상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실이 제로보험입니다. 이는 상가 담보대출에 대한 연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공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공실 발생 후 6개월이 초과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점에 착안하여 공실 발생 후 6개월 경과 시점을 보장 개시 시점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가담보대출에 대한 연이자 비용을 기준으로 자기부담률을 통한 공제조항을 설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담보대출을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기간을 1년 단위 갱신형 조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월세 돈 월이 보험입니다. 매출이 월세를 메꾸기도 어려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현실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에 월세와 매출 총이익의 차이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자기 부담률을 통한 공제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산식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공실이 제로보험 같은 경우 상가담보대출에 대한 연이자 비용을 기준으로 자기 부담률을 고려하여 이를 월로 환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월세 돈 월이 보험입니다. 월세 돈 월이 보험은 월세와 매출 총이익의 차이를 기준으로 이를 자기 부담률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환산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예시에 보이시는 최종 월별 보험금 지급액인 35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험료 산출 시 사용한 위험률입니다. 저희는 먼저 보수적으로 위험률을 산출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폐업률이 높은 음식점 업종의 폐업률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모든 데이터의 개업 시점은 0시점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가입 시점을 월 단위로 달리 적용하여 가입 시점에 따라 참고하게 되는 폐업률 데이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 시점별로 수지상등 원칙에 따라 일시납 순보험료를 산출한 것이 N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산출한 위험률 데이터와 이자율 5%라는 가정, 그리고 월 지급 보험금 35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는 가정 아래
저희가 일시납 순보험료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초기 시점 가입자가 내야 할 일시납 순보험료는 30만 원 중반대 보험료가 됩니다. 그러나 가입 후 1년 후 갱신 시점에 가입자는 조금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점점 보험료가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개업 후 1, 2년 이내에 폐업률이 가장 높고 점점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저희 보험료도 따라서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초기 모델링을 위해 통계청의 전국 폐업률 데이터를 사용하였지만 실제 상품 운영 시에는 지역별 위험률 차등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제안서는 1년 단위 갱신형 구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전국 통계를 쓰더라도 갱신 시점부터는 저희가 학습한 상권의 실제 사고율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보험 상품이 왜 플랫폼과 결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플랫폼이 지역 상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실이 제로보험과 월세 돈벌이 보험은 위링크 플랫폼과 결합될 때 비로소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위링크는 임대인, 임차인, 주민의 관계망을 다시 잇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먼저 플랫폼에 접속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용자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지역 주민이 각각 자신의 목적에 맞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의 공시를 플랫폼에 등록해서 단기 임대, 행사 대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 파격 할인, 팝업 제한 환영과 같이 올려두면 행사 기획자나 창업 준비자에게 즉시 노출되어 공실 기간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업종을 살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 책방은 독서 모임, 옷가게는 플리마켓, 공방은 원데이 클래스를 제안하는 식으로 날짜와 인원 등을 입력하면 플랫폼 안에서 업장 홍보와 신청 모집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동네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바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리뷰를 남기면 활동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는 다시 지역 상권 내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주민 참여와 지역 내 소비를 동시에 유도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플랫폼 활동 기반 보험료 할인 제도를 더했습니다. 플랫폼 참여도에 따라 등급제를 도입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만큼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구조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관리할 수 있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할인 혜택 때문에 플랫폼에 계속 참여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보험과 플랫폼이 함께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 기반 보험 구조가 단순한 아이디어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현재 보험업권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생보험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위링크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일자리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담당자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인터뷰에서는 특히나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계절 영향 등으로 매출 변동성이 큰 지역에서는 재난피해 보장뿐만 아니라 매출 하락을 직접적으로 보완해주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 우려되는 지점도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플랫폼 접근성 문제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많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용 방법 자체가 허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사용 교육, 상인회와의 연계를 통한 초기 가입, 등록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 우려입니다. 매출을 일부러 낮게 신고한다든지 공시를 의도적으로 길게 끄는 등의 여러 형태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운영하는 업장만 보호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보완 장치를 고려해 보았습니다. 첫째, 업종별 체크리스트입니다.
음식업이라면 위생시설 관리, 포스 사용 여부, 매출 증빙 가능 여부와 같은 기본적인 영업 성실성 항목을 미리 정해두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업장만 지급 대상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기본 매출 요건 검증입니다. 가입 단계에서는 업종 평균 매출 총이익과 비교해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지급 단계에서는 이전 매출 패턴과 업종 평균을 함께 비교해서 의도적인 영업 축소 정황이 있는지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셋째, 플랫폼 활동 데이터 기반 검증입니다. 플랫폼 활동은 거의 없는데 청구만 잦은 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꾸준히 이벤트를 열고 주민과 관계망을 만드는 업장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지역을 성실하게 지키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보험이 되는 구조를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니즈, 정책 방향, 그리고 보안 장치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위링크 모델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정책적인 실효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결론 및 기대 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소멸 대응 측면입니다. 위링크는 공실률을 낮추고 주민 참여를 늘려 지역 공동체의 관계망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권이 살아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이는 장기적으로는 지역 소멸 속도를 늦추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입니다. 위링크는 단순히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넘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험사는 지역사회 공헌 측면에서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장 가능성입니다. 위링크는 현재 진행 중인 보험업권 상생기금, 지자체 매칭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적인 보험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결합될 경우에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이끌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링크 플랫폼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시연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링크는 공실의 악순환을 상생의 선순환으로 만드는 지역 상생 모델입니다. 저희는 공실을 단순한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보고 보험과 플랫폼을 통해 이를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오고자 했습니다. 보험은 지역사회의 사회 안전망이 되고 플랫폼은 지역 공동체의 연결망이 됩니다. 위링크가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자 보험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께한 대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상품보험은 단기세대를 함께 해결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버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보험 상품이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예, 마지막 팀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은 마지막에 보내주셨던 그 제품으로, 프로덕트로 뭔가 픽처가 보이는데 그 보험과의 연계라는 게 그 플랫폼의 사용 등급에 따라서 할인되는 거 말고는 제가 따로 특별한 연계점을 잘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숨결을 이어간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또 정리해 주신 내용상으로는 그 임대인에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뭔가 이 메커니즘 보험료 손해가 실제로 이제 뭐 가시화되는 것 같고, 그 빌린 사람은 3개월 동안 사실 매출이 빠져서 3개월 정도는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인데 그때 이제 뭔가 작동하는 거라 숨결이 이어지는 건가? 라는 그 고민이 있어요. 혹시 제가 좀 많이 놓친 부분이거나 아니면 그 연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되게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험과의 연계는 사실 할인 말고는 연계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할인에 관련해서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아직 시범이 안 된 그 보험이다 보니까 조금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그런 활성화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제 걷기 보통 이제 다른 보험사, 타 보험사의 그런 이런 플랫폼 같은 것을 보면 보통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그 앱이 많은데요. 거기서 이제 걷기 활동을 한다면 화재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는 자동차 보험도 같이 할인해주는 그런 그 앱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뭐 화재보험이나 이게 왜냐하면 제가 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그런 것에서 뭐 가스나 그런 거를 또 점검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연계해서 다양한 보험 상품을 뭐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숨결을 이어간다라는 것에서 180일, 그러니까 6개월이나 아니면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해주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노력, 그러니까 이 임대를 더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이나 아니면은 매출의 증진에 대한 노력이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숨결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생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과 3개월간의 기간으로 노력을 하고 그 노력에서 조금 이제 노력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를 상정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 공실이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인이라 하면은 그 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자본 기반이 없어지지 않도록, 또한 임차인은 월세를 내지 못해서 이제 그 방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도록 이제 조금 이제 힘든 경우를 가정하고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보험인데 혹시 질문 드리기 전에 오늘 주제 중에 굉장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제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나오셔가지고 사회 선배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내용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는 임대인을 위한 거고 하나는 임차인을 위한 거고 이런 거죠. 임대인 부분에서는 공실이 이미 된 사람들은 가입하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공실이 곧 될 것 같은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이 공실 부분은 아까 뭐 6개월 보상인가요? 이렇게 한계를 두고 이렇게 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지역별로 이게 또 같은 지역 안에서도 사거리에 있느냐, 저 뒷골목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험이 되려면 위험을 좀 동질화를 시켜서 집단화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과연 될까? 그게 안 되면 다 역선택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임차인 쪽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임차인은 매출 총이익에서 월세만큼 차익을 보장하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여기는 어쨌든 임대인 쪽보다는 이제 그런 구역자 개인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게 소득 보상 보험이라고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과수원이나 뭐 이렇게 축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절이나 기후에 따라서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정책성 보험을 그런 걸 굉장히 활발히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소득보상보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소득보상을 하려면 소득에 대한 측정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카드하고 현금 특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은 이게 기록이 안 되면 알 수 없으니까 아까 뭐 누락을 누락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점검을 많이 하고 이런 표현이 있으셨는데 어떤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하고 또 이거를 너무 점검을 많이 하면 점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사업비로 다 보험자는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적정한 보험 상품 공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고민하신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주셨던 질문인 임대인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임대인의 모럴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게 6개월의
지급 제한 한도를 둔 것이 그런 모럴 해저드를 고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표에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생각했던 것이 저희 플랫폼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도 이제 공시를 나오는 순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들은 즉시 공시 발생한 순간 열심히 임차인을 찾기 위해서 등록을 하게 하고, 또한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과 또 협업을 한다면은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들을 좀 더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직전 월세 대비 몇 % 상승했는지와 근처 상권들의 월세와 비교를 한다면은 조금 더 도덕적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상권 내에서도 이제 월세가 굉장히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가로수길과 세로수길이라고 하는 국내에서도 가장 큰 가로수길은 매우 큰 월세를 받고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세로수길은 그의 반의 반도 못 미치는 월세로 상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상권별로 저희가 가중치를 두었지만 전국을 다 같이 가중치었지만 이제 스트리트를 해서 주요 상권 길목마다 가중치를 둔다면은 앞으로는 좀 더 세세한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카드와 현금에 대한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체크를 자주 하게 된다면은 이건 보험 유지 비용상 많이 들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토스나 네이버페이 같은 수많은 페이 회사들이 이런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공격적으로 도전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갔던 많은 상점들에도 토스 결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결제 시스템 자체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형식으로 조금 더 카드 결제를 유도하고 현금 결제가 있는 것을 분기 단위만이라도 제대로 만약에 불시에 참여하여 하긴 한다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정도로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계한대님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